일기 쓰기 위해 노트, 펜, 아이패드, 키보드, 맥북까지 샀지만 막상 뭘 써야 할지 턱 막힙니다. 바로 소재 때문이죠. 우리는 일기장에 도대체 뭘 써야 좋을까요? 어떤 소재를 써야 남는 일기가 될까요? 오늘은 17년 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기 쓰기 소재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일기의 소재라는 것은 일기의 주인인 우리가 겪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사건과 느낌이 결합되어 완성되는 것이죠. 사건에는 3가지 요소가 있고 느낌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만날 때 경험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경험을 일기에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니까 너무 어렵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는데요.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재료를 가지고 셰프님들이 멋있게 요리를 척척 해내시잖아요. 그건 그 셰프님들께서 재료를 잘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재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17년 동안 일기를 쓰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기는 요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겪은 내용들이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하는 과정이 바로 일기인 거죠. 일기를 쓰고는 싶은데 쓸 내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해볼게요. 요리는 하고 싶은데 요리할 재료가 없어서 요리를 못하겠다. 그렇다면 일기에서 이 재료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이라는 재료는 우리가 매일 겪고 있지만 까먹거나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셰프가 음식의 재료들을 잘 다루듯이 우리도 일기의 재료들을 잘 다루면 일기를 꾸준히 쓰는 건 당연해지고 더불어 재미있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재료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라는 인물은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만의 경험, 즉 스토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건이란 단어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가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거나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극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일기에서 사건이라 함은 시간, 공간, 사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각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시간은 우리가 매일 만나고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바뀌고 봄에서 겨울로 바뀌죠. 공간의 경우 생명은 없지만 나와 관계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집, 학교, 회사, 버스, 지하철, 식당, 카페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서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취미로 하는 악기, 골프채, 카메라 등과 같은 물건, 피로를 풀어주는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술,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까지 생명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바로 공간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나와 관계된 모든 생명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있는 생명체는 뭘까요? 네, 바로 사람이죠. 그 다음 댕댕이나 양양이 같은 동물, 그리고 식물도 있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외계인도 포함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지각을 했다. 이 경우는 시간의 관점에서 변화가 생긴 겁니다. 내 방 청소를 했다. 이건 공간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사의 상사나 후임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 사람의 측면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행을 갔다와 같은 경우는 시간, 공간, 사람 이 3가지 모두가 다 변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느낌이죠. 느낌의 구성 요소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사건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변합니다. 결국 일기라는 것은 시간, 공간, 사람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생각, 감정의 변화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아까 예에서 느낌을 붙여볼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지각을 했고 그 순간 나 대신 고생할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래서 게으른 내가 미워졌다. 시간에 관계된 느낌까지 포함된 일기가 되겠죠? 내 방 청소를 했고 물건들이 차분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니 나의 기분이 오히려 뿌듯해졌다. 이것은 공간 변화에 따른 자신의 느낌이 바뀐 경우겠죠. 회사에서 상사가 말을 걸어서 오늘 또 야근을 시키려나 보다 했는데 오늘은 정시에 퇴근하게 됐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이것 또한 사람의 변화에 따른 나의 느낌의 변화죠. 이 설명만으로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기 쓰기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내 얼굴에 생기는 주름, 커가는 자녀의 모습, 늙어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무언가를 느낍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간이란 안경을 쓰고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변화하는 것들이 미세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발견되는 순간 내 안에 어떤 느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그걸 일기에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수 아이유 씨는 유재석 씨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나이로 앨범을 내는 아이유 씨에게 영감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아이유 씨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해마다 변하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통해 영감을 얻어 노래를 만든다 라는 대답을 하셨죠. 이 예는 시간의 변화에서 오는 느낌들을 잘 캐치해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드는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아티스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상력 한 스푼만 넣으면 되죠. 시간이라는 것에 상상력을 더해봅시다. 무궁무진한 소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일기가 꼭 현재 있었던 일들만 써야 하는 걸까요? 미래의 나에게 쓰는 일기, 미래의 자녀나 미래의 배우자에게 써보면 어떨까요? 과거에 철없던 나, 어리숙하고 부족했던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요? 혹은 내가 멋있다고 생각됐던 그때의 그 순간에 부러움의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하루라고 느끼는 건 아마 공간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집과 학교, 집과 회사를 오가는 단순한 동선 구조 안에서 우리의 일상이 단조롭다고 느끼기 쉽죠. 그러다 보니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긴 하지만 뭔가 특별하거나 새로운 느낌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린 정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까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감시를 피해 공장 구석 깊숙한 창고에 숨은 13살 소녀와 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고 그 창고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안네 프랑크고요. 안네 프랑크는 그 2년을 버티기 위해 일기를 썼습니다. 온 식구들이 모여 촛불 하나만 켜놓고 그 좁은 공간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안네 프랑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이동 제약이 커지긴 했지만 안네 프랑크에 비한다면 우리의 소재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요? 공간이라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세요. 거리에 붙은 포스터, 들려오는 음악, 보도블록 사이 피우고 있는 꽃과 풀,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길거리의 음식들,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책상을 정리하거나 내 방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물건들이나 우리 집 근처에 있지만 자주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본다든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 말했던 시간이나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소재가 많이 떠오르지 않는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흥미진진하고 무궁무진한 소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페, 술집, 스마트폰 메시지, 이메일, 어디 가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연예인의 이야기부터 친구의 이야기, 엄마 친구의 아들 얘기까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 얘기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있을까요?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가더라도 사람이 빠져 있으면 큰 느낌을 받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많은 사랑과 또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일기 쓸 때 막힌다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1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에 얘기했던 시간을 섞어볼까요?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과거에 내가 상처를 줬거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써볼까요? 그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지금에 와서 해주고 싶은 말들을 써보면 어떨까요? 공간과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시고 그들에게 받은 느낌을 한번 일기로 써보세요. 로마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황제 중에 한 명이라고 칭송받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긴박한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는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현대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양양이나 댕댕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우린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받은 느낌들을 일기에 적어보면 어떨까요? 아마 행복하고 귀엽고 따뜻한 일기가 되겠죠? 식물은 어떨까요? 우리가 자연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을 만날 때와는 다른 무언가 거대하고 풍부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1980년대 억울한 누명으로 13년의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있던 청년 황대철은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 작은 텃밭에서 야생초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식물들을 기르며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자신의 느낌들을 일기로 적었고 그 일기는 야생초 편지라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일기에서의 소재는 경험이고요. 경험은 사건과 느낌,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탄생합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느낌은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기는 결국 사건을 통해 여러분이 느낀 생각과 감정을 적는 것입니다. 앞에 제 설명을 듣고 일기 쓰는 게 반대로 부담스럽거나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느낌. 매일매일 아니면 뭐 주 2, 3회여도 상관없습니다. 단어든 문장이든 그림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느끼신 느낌을 일기에 적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논문이나 책을 쓰려고 일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소박한 일상을 재미있게 기록하려고 쓰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아마 엄청난 요리거리들이 굴러다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것을 주워다가 맛있게 요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똑같은 것 같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하루는 단 오늘뿐이죠. 여러분만의 소중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on't say sorry.